병원 바이럴 마케팅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1년 전만 해도 블로그만 잘 운영해도 환자가 찾아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블로그만 해서도 안 되고 유튜브만 해서도 안 되고 릴스만 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병원을 찾는 과정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광고비를 쓰는데도 어떤 병원은 꾸준히 문의가 늘어나고 어떤 병원은 열심히 마케팅을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요, 제가 전문직 유튜브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병원들이 무엇을 할지만 고민하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는 모르고 시작하기 때문이더라고요. 저는 병원 마케팅을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물리치료사로 7년 동안 일하면서 환자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내원을 하게 되는지 병원 원장님들을 돕기 위해서 병원 관련 마케팅 강의와 책을 찾아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바이럴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는 원장들 맞는 마케팅 찾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순서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병원 마케팅은 어려울까요?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첫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거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요새 다른 병원들이 유튜브 시작했다는데 저희도 해야겠죠?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유튜브를 켜고 릴스에서 누가 춤추는 걸 보면 나도 찍어야 되나 고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장님 병원의 상황이죠. 그럼 왜 이런 실수가 생길까요? 다들 무엇을 할지만 고민하기 때문이죠. 유튜브냐, 릴스냐, 블로그냐 이 채널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정작 무엇을 위해 이걸 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자꾸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그런데 애초에 병원마다 맞는 플랫폼이 다릅니다. 플랫폼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검색해서 찾아오는 사람을 잡는 채널이 있고 우연히 노출이 되면서 알게 되는 사람을 모으는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뭘까요? 가장 먼저 확인할 건 내 병원의 현황입니다.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지금 마케팅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 병원이 지금 어떤 단계인지, 새 환자를 더 끌어와야 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이미 오는 환자들을 팬덤으로 만들 단계인지, 이 둘은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걸 먼저 정해야 할까요? 그래야지 내 예산에 맞춰 효과를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같은 돈이라도 어디에 쓰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단계를 건너뛰면 어떻게 될까요? 월 500만원, 600만원을 광고에 부어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땅바닥에 돈 버리게 되는 거죠. 방향이 없는 광고비는 돈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병원마다 전략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똑같은 병원 마케팅인데 병원이 어느 단계냐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개원한 지 3개월 이내라면 저는 네이버 블로그 당근마켓부터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동네에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잡아야 할 때거든요. 검색과 지역에 강한 채널이 먼저인 거죠.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는 이제 의미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노출에 효과가 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이버 블로그도 꾸준히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이미 하루 진료 인원이 꽉 차 있는 병원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당장의 신규 유입보다 유튜브로 신뢰와 브랜드를 쌓는 것이 더 가치 있는 단계이죠. 멀리서도 이 원장님한테 맡기고 싶다는 환자를 만드는 겁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얼마면 뭐 하세요 라고 칼같이 나눠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건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대신 원리는 분명합니다. 이 핵심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환자가 급한가 아니면 길게 브랜드를 쌓을 여유가 있는가, 이 차이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느린 유튜브에만 매달리면 결과가 나기 전에 지칩니다. 그럼 유튜브는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개원을 준비하는 단계일 때입니다. 보통 개월, 2개월 전부터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나에게 맞는 시청 타겟을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미리 블로그, 유튜브, 릴스를 깔아두고 잠재 고객을 모아두는 겁니다. 근데
보통 개원하고 나면 진료 보느라 정신 없으셔서 이제 마케팅 좀 해볼까 싶을 때 이미 2, 3년이 지나 있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일했던 병원도 그랬습니다. 당장에 환자가 있으니까 마케팅을 미루다가 어느 순간 신원이 뚝 끊기는 기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블로그, 유튜브, 릴스를 처음부터 다 하면 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 하는 게 제일 빨리 지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채널마다 성격이 다르니 검수하고 검토할 게 3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혼자서 다 끌고 가다 보니까 2-3달 만에 손을 놓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한 채널부터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환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이 감을 잡은 다음에 유튜브 아니면 릴스로 넓혀가는 게 순서입니다. 저는 이 순서로 돌려서 대박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화려한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전 병원 마케팅을 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물리치료사로 병원 안에서 7년을 일하면서 환자들이 어디를 보고 우리 병원에 오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봐왔죠. 유튜브를 보고 오는 환자는 결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문제가 오래됐거나 이 원장님한테 맡기면 가진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는 이 신뢰를 안고 오더라고요. 실제로 2시간 걸려 찾아온 환자분이 있었는데 가까운 병원을 다 두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환자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영상 보고 여기다 싶어서 왔어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거리보다 신뢰가 앞섰던 거죠. 반면에 블로그는 가까운 곳, 지금 당장 가야 할 곳을 찾는 사람을 이제 위한 플랫폼이고, 실제로 블로그 보고 온 분들은 집이 근처라서 오게 됐어요.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던데요. 이렇게 알아서 오시더라고요. 당근의 경우에는 이벤트와 혜택에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가 많을 때 이 당근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채널마다 데려오는 사람의 마음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가격이 싼 걸 원하고 어떤 분들은 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죠. 이거는 광고 지표를 밖에서만 보는 마케터로서는 알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병원 안에 있었으니까 알게 된 부분이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일하던 병원은 블로그 대행사에 매달 수십만 원씩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원장님이 이 글이 도대체 어디에 올라가는지조차 모르시더라고요. 돈은 나가는데 우리 병원과 맞지 않는 환자가 와서 한 번 오고는 다시 오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타깃이 어긋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잘못된 광고로 돈이 새는 걸 저는 옆에서 다 봐왔습니다. 이거 자체가 광고가 잘못 돌아가고 있고 돈 낭비라는 거를 봐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병원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수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고 어떤 플랫폼을 써야 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합니다. 신규 환자를 위한 광고를 집행할지 아니면 브랜딩을 위한 광고를 집행할지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왔으면 좋겠고 어떻게 우리 병원이 보일지를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타깃 설정, 핵심 메시지 정리까지 진행한 후에 그 다음에 맞는 플랫폼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해보자면 병원 바이럴 마케팅의 순서는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병원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플랫폼 먼저 고르고 콘텐츠부터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은데 같은 돈을 써도 효과를 못 보는 병원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4번의 핵심 메시지의 경우에는 시술 같은 경우는 옆 병원에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장비도 비슷해요. 하지만 원장님이 환자를 보면서 쌓아온 이야기나 그 메시지는 복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AI로 그럴듯한 글을 뽑는 시대일수록 이 나만의 이야기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순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원장님이 가장 잘하는 일은 마케팅이 아니죠. 진료입니다. 바로 환자분들을 낫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너무 많은 원장님들이 마케팅 때문에 비용을 날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정작 진료에 쏟을 에너지를 거기에 뺏깁니다.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원장님이 마케팅으로 고생하지 않게, 돈을 헛되이 날리지 않게, 원장님이 가장 잘하는 일을 진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지키고 싶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원장님이 내일 할 일은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차트를 열고 신암 비율과 재방문 비율을 보세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주력 시술을 확장을 더 해야 될지, 아니면 내 병원을 알리는 게 목적인지, 그런 것들을 병원 차트를 펴고 신규 환자와 재방문 환자를 비교해 보면서 주력 시술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단계인지, 병원 이름 자체를 알릴 단계인지 하나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비 많이 쓸 수 있죠. 광고비 많이 쓰면 참 좋은데, 그리고 화려한 영상 참 좋죠. 근데 이 두 가지는 그 다음입니다. 모든 마케팅은 내 병원의 지금 상황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이 한 가지부터 바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